자유심증주의입니다. 자유심증주의란 심증을 갖는데 그건 네 자유다, 그 뜻입니다. 자, 개념. 증거의 증명력이란 증거의 실질적 가치를 말한다 했습니다. 이 증명력을 판단하는데 법률로 정하지 않고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기는 주의를 말합니다. 이 자유심증주의는 법정 증거주의에 대립하는 개념인데, 그럼 법정 증거주의가 뭐냐? 각주 나와 있죠. 여기 법정 증거주의란 증명력을 법률로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률로 정하다 보니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 법률로 정하다 보니 법관의 자유가 배제가 되고 안정성 유지가 된다는 장점은 있는데, 실체적 진실 발견에 부적당하다는 것이 가장 큰 단점이죠. 그리고 자백만 얻어내면 되니까, 그쵸? 진실만 얻어내면 되니까 자백, 강요, 고문 등이 횡행하여 인권 침해 우려가 높다는 단점 때문에 우리 형소법은 법정 증거주의를 채택하고 있지 않고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자, 형소법에 있다는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헌법이 아닙니다. 형소법,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 판단에 맡기겠다. 이것이 바로 자유심증주의를 의미합니다. 자, 판례 역시 이 자유심증주의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법관이 증거 능력 있는 증거의 중에서 필요한 증거를 선별하고 가치를 평가하여 사실 인정하는 것이 자유심증주의라 하여 나름대로 평가를 하고 있죠. 기능을 봅니다. 자, 밑에서 보았던 법정 증거주의 단점, 그 단점 때문에 이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함으로써 사안의 진상을 보다 철저하게 파악하게 되었고, 그래서 진실 발견에 있어서 좀 더 나아간다, 이런 말입니다. 자, 판례도 이 자유심증주의는 진실이죠, 진실 발견에 보다 적합하기 때문이지,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하여 법관의 자유적 판단을 인용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 사실 인정은 사실심이죠. 법률심이 아니죠. 이건 사실심 1심하고 2심에서 다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심의 정권사항이라 할지라도 법관 네 자유적 판단, 네 멋대로 속된 말로 꼴리는 대로 판단하는 건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 법칙에 따라서 그렇게 판결 내린다, 그 뜻입니다. 논리와 경험 법칙이 무슨 뜻이에요? 그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이제 법대를 들어가는 친구가 있고 상대를 들어가는 친구가 있잖아요. 자, 들어갈 때는, 입학할 때는 뭐 똑같은 뇌구조를 가졌지만 졸업을 하면 약간 달라요. 그래서 법대 마인드를 가진 사람과 상대 마인드를 가진 사람의 생각 차이가 약간 다릅니다. 특히나 고시 공부를 합격을 해서 판검사로 나간 사람은 뇌구조가 어떤 틀에 잘 짜여진 틀에 이렇게 녹아 들어간 그런 뇌구조를 갖고 있단 말입니다. 판결문을 하나 쓰더라도 많은 것들을 또 자료 검토를 해보고, 그치? 판결문 나름대로 형식을 갖고 쓰기 때문에 그 틀에 딱 들어오면 유무죄가 나가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저 사람을 봐주고 싶어도 봐줄 수 없는 것이, 왜? 이 구조 공식이 있기 때문에, 그 공식에 맞춰서 이제 판결을 내리기 때문에, 뭐 양형도 뭐 지 멋대로 내립니까? 양형 기준표라는 것도 있고 그렇다는 거죠. 뭐 돈 받고 판결 때리는 사람들은 그건 판사도 아닌 거지. 저 같은 사람이 가끔 TV나 뉴스를 보다 보면 저 분명히 유무죄가 딱 나오는, 딱 강사인 저도 책 기본서만 보더라도 딱 답이 나오는데, 그 판사 자체가 뭐 좌냐 우냐 이런 정치적 이념에 따라서 판결이 달라지는 것 보면 참 한심하기도, 참 저렇게 한심할 수가 없다. 그래서 판사 자체를 제 나름대로 별로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요. 말이 좀 빠졌는데, 옆길로 샜는데, 진실 발견에 적합하기 위해서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지만, 그것은 자의적 판단을 허용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 법칙에 따라서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해석을 해서 판결을 내리면 된다, 그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용입니다. 자, 주체. 누가 판단한다고요? 개개의 법관이 판단하는 겁니다.
하부인 경우에도 그 개별 법관이 합의 방식으로 결정하면 됩니다. 대상은요, 당연히 증명력이겠죠. 증명력이란 증거의 실질적 가치를 말한다 했습니다. 나머지는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 자, 자유판단의 의미입니다. 자유판단이란 무슨 뜻이냐? 증명력 판단함에 있어서 어떤 법적인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취사 선택은 증거를 취할지 버릴지, 버릴 사자거든요. 그래서 어떤 건 취하고 어떤 건 버리는 그 선택은 법관의 자유 판단에 맡겨지는 것이고, 모순되는 증거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 역시 법관의 재량사항인 겁니다. 그래서 법관은 증거 능력 있는 증거를 증명력이 없다는 이유로 배제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판례 보면 취하고 버리는 것은, 그리고 사실 인정은 오로지 사실심 법원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이런 말입니다. 자유심증주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완전평가의 요청. 자,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은 이 진실 발견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인 것이지 자유적 판단을 허용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법관은 사실 인정을 하는 데 있어서 공판 절차에서 획득된 요 인식과 조사된 증거를 남김없이 빠짐없이 고려하면 되는 거죠. 그렇지? 그렇게 해서 판단하면 됩니다. 자, 사례를 봅니다. 자, 1번. 자, 증인입니다. 증인. 자, 증인의 증언을 취사 선택함에 있어서 하등 법률상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이 증인이 성년인지 미성년인지 능력자인지 아닌지 증거의 증명력에 어떤 차이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쵸? 그래서 뭐 성인인 말은 증명력 가치가 높고 미성년자는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가치가 그만큼 떨어집니까?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일수록 가치는 높은 겁니까? 그런 건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법관이 13세, 14세 아이의 그 증언 말을 인정하였다 하여 전혀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자, 관련 판례입니다. 14세 동그라미. 그쵸? 의사 능력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14세 된 아이의 말을 믿는 것은 오로지 법관의 자유심증에 속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채택할지 말지는 법관의 자유다. 이런 얘기죠. 두 번째, 선서한 증인의 증언이 선서하지 않은 자보다 증명력이 높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법관은 선서한 증인의 증언을 배척할 수도 있는 겁니다. 선서한 증인의 말을 들을 것인지 선서하지 않은 증인의 말을 들을 것인지 법관의 자유다는 거예요. 또 공판정 외의 진술이 공판정보다 우선시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밑에 판례도. 자, 경찰서에서의 진술조서와 공판정에서의 진술조서가 다르는데 과연 경찰서에서 한 조서에 기재된 말을 믿을지 공판정에서 한 말을 믿을 것인지 이 역시 사실심 법관의 자유심증에 속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밑에도 똑같아요. 경찰서, 검사 작성, 그 밑에 공판정에서 진술한 것 전부 다 상반되는 얘기를 하고 있을 때 누구 말을 믿을 것인지는 사실심 법관의 자유다. 이런 말입니다. 그 밑에도 검찰에서 한 말과 법정에서 한 말이 달라요. 누구 말을 믿을 것인지는 자유심증이다. 여기서는 법정의 말을 듣지 않고 검찰의 말을 믿었네요. 그 자유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 다음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보다 임의성이 더 보장되는 것이긴 하나 법원이 그것을 믿지 않을 만한 사유가 있어서 믿지 않은 것에 남용이 있다고는 볼 수가 없다. 그 역시 자유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죠? 남용은 아니다. 하는 말은 자유심증주의에 속한다. 뭘 믿든지 법원의 자유다. 이런 말입니다. 자, 두 번째 피고인의 진술 볼게요. 법관은 다른 증거와 모순되는 피고인 진술을 믿을 수 있고 자백이라도
다른 증거보다 우월한 가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자백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도 있고 피고인이 부인하여도 검찰에서의 피고인 자백을 믿을 수도 있는 겁니다. 왜? 자유니까. 그쵸? 물론 그 자유는 그 앞에서 그 자의적인 자유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자의적 판단을 인정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따른 그런 자유심증주의를 말한다 했어요. 자, 밑에 판례. 자, 피고인 자백이 임의로 진술한 것이어서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 손 치더라도 그 자백의 신질성, 신빙성까지 당연히 인정되는 건 아니겠죠. 그치?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자유심증을 갖고 그 자백이 신빙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는 자유심증으로 판단하면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 밑에 검찰에서 한 내용과 법정에서 한 내용이 달라요. 그래서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내용이라는 것만으로 의심스럽다고는 할 수가 없다는 말은 그래, 뭘 믿든지 간에 는 자유다 이런 말이죠. 1심에서의 한 얘기와 항소심에서 한 얘기가 달라요. 그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그 장명력 내지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는 할 수가 없다. 뭘 믿든지 간에 1심에서 한 얘기를 믿든지 항소심에서 한 말을 믿든지 그건 네 자유심증에 따라서 판단하면 되겠다 이런 말입니다.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개별적 구체적 사건에 있어서 성폭행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그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 진술의 말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된다 안 된다? 그 맞지 않는다는 거지. 그렇죠? 맞지 않는다. 논리와 경험칙에 봤을 때 올바른 증거 판단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피고인의 친딸로 가족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마땅히 그러한 반응을 보여야만 피해자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그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 밑에도 가해자와의 관계와 상황을 모두 다 살펴서 말이 그 신빙성이 있는 것인지 없는지를 판단하면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별표가 되어 있는 것들은 다 출제가 된 것들이에요. 자, 세 번째로 볼 것이 감정인의 의견입니다. 법관은 감정인이 감정 결과를 내렸잖아요. 거기에 구속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령 감정 결과가 나온다 할지라도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도 있는 것이고 다수가 아닌 소수 의견을 따를 수도 있는 것이고 또는 여러 가지 중에서 각각 일부만을 채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디까지나 사실심 법관의 자유심증에 속하기 때문에. 그래서 심신장애의 유무와 정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의견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가 틀렸죠. 이런 내용이 형법에도 많이 나오죠. 자, 그 밑에도 그 판단과 체부 여부는 자유심증에 따를 것이며 감정 의견이 상충된 경우에 소수 의견을 채용해도 되고 일부를 채용해도 되고 그치? 자유심증이니까요. 그리고 여러 개의 감정 의견이 일치되어 있어도 이를 배척하려면 특별한 이유를 밝힌다든지 어떤 반대 의견을 구한다든지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배척한다 할 때 특별한 이유를 밝히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반대 감정 의견을 구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서정을 봅니다. 서정은 증거 서류를 말합니다. 증거 서류 역시 마찬가지로 자유심증주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작성한 것이든 검찰에서 작성한 조서든 역시 자유심증에 속한다. 그래서 뭘 채택할지 우열은 없다. 이런 말입니다. 제일 편한 게 판사 같아. 자, 밑에 검사 작성. 증명력을 경찰 작성 조서에 비추어 배척한 것은 위반이라고 볼 수가 없다. 왜? 뭘 채택하든 그건 자유심증이니까. 자,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두 개의 다른 내용이 기재된 공판 조서가 병존합니다. 그러면 위에서 본 대로
뭐 어떤 거를 채택하든지 그 우회론이 있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역시 자유로운 심증에 따를 수밖에 없다. 판사 네 꼴린 대로 선택하라 이런 말입니다. 여기서 죄송합니다. 너무 판사를 띄우는 것 같아요. 좀 뭐 브레이크를 거는 뭐가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판사들이 나라를 망치는 것도 있어. 나 이번 저기 뭐야 윤석열 뭐 이런 것 좀 보면 형편없는 것 같아요. 판사들이. 자, 처분문서 보시. 처분문서. 처분문서가 뭡니까? 매매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등등을 말합니다. 즉 증명하고자 하는 그 법률적 행위가 그 문서 자체에 의해서 이루어진 문서를 처분문서라 합니다. 자, 이를 배척하는 이유절실을 해야 한다는 법칙이 없으며 그 역시 증거를 취사 선택하는 문제 역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는 말은 자유심증에 속한다. 버릴지 말지는. 이 처분문서라 할지라도 자유심증주의의 영역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런 말입니다. 이 처분문서 역시 버리든 말든 사실심 전권사항에 속한다. 라고 봤고요. 똑같네요. 밑에도. 처분문서라 할지라도 다른 약정이 있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그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쵸? 논리와 경험 법칙에 따라서 범위 내라면 즉 논리와 경험 즉 범위 내라면 자유로운 심증에 따라 판단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입니다. 판사 내가 알아서 하겠다. 니네들은 가만히 있어라 이런 얘기죠. 자, 일부 증거, 종합 증거. 법관은 하나의 증거의 일부에 대해서만 인정할 수도 있고요. 종합 증거에 의한 사실 인정도 가능합니다. 뭘 믿든지 간에 일부만을 믿고 다른 법은 믿지 아니하였다 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여기도 종합 증거 중 일부에 대하여 모순이 있다 하여도 이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로 사실을 인정할 수도 있고 논리와 경험 법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잘 봐봐요. 어떤 거는 채택하고 어떤 건 채택하지 않아요. 그럼 누가 화를 내겠어요? 변호인 측에서 화를 내지 검찰 측에서 반발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판사가 뭐라 그래요? 자유심증주의다. 내 맘이다. 불만 있으면 네가 판사하든지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판사가 제일이라는데 옛날에 누가 그랬지? LH공사 아시죠? LH공사. 그 직원들 어떤 좋은 정보 나오면 지네들이 땅 투기하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막 그게 뉴스에 나오니까 그 직원들이 뭐라 그래요? 꼴리면 니네가 LH공사에 들어오든지 이렇게 하잖아. 그치? 야. 자, 의사들도 의사 파업하는 거 봤죠? 결국 정부가 졌어. 뭐라 그래? 꼴리면 니네가 의사하든지. 정말 심각합니다. 자, 그 밑에도 보면 공동피고인 중에 1인이 다른 공동피고인들과 공동하여 범행을 하였다고 자백했을 때 그 자백한 사람의 범행에 관한 부분을 취하고 다른 자들의 부분은 배척한 것은 내 맘이다. 내 맘. 자유심증이다. 뭘 취하고 뭘 버릴지는 자유심증주의에 속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니네들은 딴 말 하지 말아라. 판단 내가 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렇게 판사들이 줏대를 잡지 못하면 검사한테 끌려가고 변호인 측에 끌려가고 하는 거예요. 그럼 판결이 제대로 판결이 나오겠습니까? 판사가 줏대라도 잡고 일관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점, 그런 점은 칭찬해 줄만 하지만 단점도 있기 때문에 판사들도 사람이라서 단점도 있기 때문에 그런 비난에서는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죠. 그럴수록 또 정신을 똑바로 차야 되는데 제가 볼 때 똑바로 가는 놈들이 없는 것 같아. 간접 증거입니다. 간접 증거도 이 자유심증주의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 역시 자유심증주의 판단 대상이 된다는 거죠. 따라서
직접보다는 간접을 우선시할 수도 있고 간접 갖고서만 유죄를 인정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밑에 판례.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그 공소 사실이 진실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유죄를 인정하려면 그 뜻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치? 그렇지 않다면 아무리 의심이 간다 손 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무죄 추정 때문에 풀려나는 겁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는 그런 증거가 있어야 돼. 증거. 그 증거가 나오지 못하면 풀어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와 같은 심증은 반드시 직접 증거는 아니고 간접 증거라도 가능할 수도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 간접 증거가 개별적으로는 완전한 증명력을 갖지 못하선다 치더라도 상호 관련하여 종합적으로 봤을 때 증명력이 있다라고 판단된다면 그 간접 사실에 의해서도 범죄 사실을 인정할 수도 있다라고 하여 자유심증주의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간접 증거가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하여 종합적으로 고찰해 봤을 때 증명력이 있다고 누가 판단해? 법관이 판단하지. 자유심증주의에 따라서. 그렇지? 그렇다면 범죄 사실로 인정할 수 있다는 말은 자유심증주의와 관련성이 있는 거예요. 또 간접 증거는 개별적 고려적 평가하는 게 아니라 모든 관점에서 빠짐없이 그렇죠?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야 된다. 그리고 치밀하고도 모순 없이 논증을 거쳐서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상해 진단서네요. 상해 진단서 밑줄. 상해 진단서는요. 무슨 뜻이야? 그 상해 진단서에는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 행위로 발생한 것이라는 것을 직접 증명하기에는 부족하지 않나요? 상해 진단서는 진단서가 상해로 나왔다는 걸 증명해 주는 거지만, 야, 그 상해가 나왔다고 해서 그건 내가 하는 거냐? 내가 했다고 단정할 수 있어. 다른 사람이 할 수도 있잖아. 아니면 스스로 어떻게 떨어지다 보니 팔다리 부러졌는지도 모르고 꼭 내가 했다고만 나올 수 있는 거야? 그건 아니잖아요. 그치? 그래서 그 상해 진단서가 상해인 건 맞는데, 상해인 건 맞는데 그게 곧 내 때문에 나왔다고는 부족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것이지만 끊고 그 진단 일자, 작성 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근접하고 그 경위에 어떤 의심을 가질 만한 사정도 없어. 그리고 상해 부위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것과 일치해. 그러면 그 진단서는 피해자 진술과 더불어서 그 피고인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는 것이고 합리적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는 없다. 그래서 판사는 요런 얘기가 나오면, 요런 증거가 나오면, 아하, 이거는 요 상해 진단서는 피고인 너 놈이 한 게 맞구나, 이렇게 판단 내릴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얘기입니다. 또 범죄 사실에 대한 뚜렷한 확증도 없이 단지 정황 증거나 간접 증거만 갖고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느냐라고 하니 판례 뭐라 그래요? 야, 그건 좀 심하지 않느냐? 어떻게 요것만 갖고 유죄를 때리냐? 그 때리는 것은 체증법칙을 위반했다는 거죠. 그건 아무리 내가 자유심증주의를 돌려본다 하더라도 야, 그건 너무하지 않냐? 그치? 어떻게 확증도 없이 정황 증거만 갖고 유죄를 때리냐? 그거는 체증법칙을 위반했다. 자유심증주의를 풀 가동해도 그건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